속보입니다. 요즘 IEP의 과장 광고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IEP 개별화 교육계획은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의 핵심이라고 불리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제대로 실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IEP가 실행되기 어려운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계획과 실행과의 괴리입니다. IEP는 문서로는 존재하지만 실제 수업에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를 위한 계획이 책상 위에만 머물고 있는 셈입니다. 둘째는 교사의 업무 과중입니다. IEP 실행엔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지만 교사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실천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셋째는 협력 부족입니다. IEP는 여러 전문가와 부모가 함께 만들어야 하지만 협력은 형식에 그치고 실질적인 정보 공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넷째는 형식화된 문서입니다. 실행보다 형식에 집중되면서 내용 없는 IEP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별화라는 말이 무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임가윤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대전시의 한 통합 어린이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수업을 받으며 어울리는 모습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통합교육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IEP, 즉 개별화 교육 계획은 분명히 마련되어 있지만 그 계획이 실제로 아이들의 하루 속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IEP 실행과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실제로 IEP가 수업에 잘 반영되고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획은 정말 정성 들여 짰어요. 전문가 자문도 받고 부모님 의견도 최대한 반영했죠. 근데 현실은 하루 일과에 그걸 모두 녹여내기엔 시간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예를 들어 한 아동에겐 언어 자극이 중요해서 반복적 상호작용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아이는 감각통합 활동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실엔 아이가 15명, 교사는 저 혼자예요. 특별한 지원 인력 없이 그 모든 개별화된 계획을 실행까지 하라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솔직히 IEP는 실행하려고 만들었다기보단 작성은 해야 하니까 만드는 문서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결국 IEP가 책상 위에 문서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교사 개인의 의지로만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진짜 통합을 원한다면 시스템적인 지원이 먼저 마련되어야 해요. 이번에는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입장에서 느끼는 통합교육의 현실은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말로는 통합이라는데 실제로는 우리 아이가 늘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선생님들도 너무 바쁘시니까 솔직히 방치되는 순간도 많아요. IEP, 개별화 교육 계획에 대한 기대는 어떠셨나요? 처음엔 기대했죠. 우리 아이에게 맞춘 교육이 이뤄진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냥 문서일 뿐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가 뭘 배우고 어떻게 도움받고 있는지는 정기 상담 때도 자세히 듣기 어렵고 관심조차 못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여주는 통합이 아니라 진짜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로 들립니다. 맞아요. 제발 우리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진짜 친구가 될 수 있게 그런 통합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현장에 있는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IEP가 통합교육에서 왜 중요한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통합교육 현장에서는 어쨌든 장학생들과 비장학생들 간의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일상생활 면이든 아니면 교과 학습 면이든. 그래서 이러한 차이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게 저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차이를 줄이다 보면 어쨌든 아이들이 좀 통합된 환경에서 함께 어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왜 현장에서는 이렇게 IEP 실행이 어려운 걸까요? 이것도 좀 특수학교를 제가 조금 말씀드릴 것 같은데, 특수학교는 일단 아이들 간의 수준이 너무 달라요. 진짜 천차만별이라서 IEP가 아이들마다도 너무 다르고, 이 아이들이 한 교실 안에 있다 보니까 이 IEP를 적용할 시간이 조금 애매해지더라고요. 뭔가 IEP를 어떻게 짜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것도 반영해야 되고 아이들의 수준이나 현행 수준 같은 거를 고려하다 보면 보통 일상생활 면을 많이 하거든요. 초등학생들은.
그렇다 보면 수업 시간에 적용하기도 애매하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해야 되나? 근데 쉬는 시간에 또 IP만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아이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이러면 쑥 지나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 적용할 시간이 딱 시간표에 마련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실행이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저희 네. 이제 보다 보면 일부 교사들은 시간도 인력도 부족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선생님께서 보시는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이 말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저는 일단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 특수학교에서. 저희가 지금 법적으로 6명이잖아요, 초등은. 네. 근데 정말 생활하다 보면 6명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급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게 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한 4명 정도로 낮춰주면 특수학교에서는 그래도 조금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지금의 IEP 시스템은 그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근데 IEP 시스템 자체는 사실 아직 저는 이렇게 막 좀 너무 번거롭다 이런 거를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를 직접 실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지만 뭔가 이 시스템 자체의 문제보다는 뭐 교사인 저의 게으름도 한몫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 수가 너무 많다 뭐 이런 현실적인 이유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IEP를 계획하고 평가하고 이런 시스템 자체는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조금 더 수월하게 실행시킬 수 있는 제도들이 좀 변해야 하는 거지, IEP 자체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아직까지는 기존 시스템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IEP가 형식적인 문서에 그치지 않기 위해 어떤 제도적 또는 실천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스스로도 반성을 되게 많이 했는데, 이게 뭔가 교사가 되어서 IEP를 짜다 보니까 짜기만 하고 사실 실행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이유를 돌아보면 내가 너무 좀 부지런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하고자 했으면 충분히 했을 텐데, 좀 뭔가 IEP는 이렇게 3월에 계획하고 달마다 평가하는 것만 끝나면 약간 내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이거를 직접 계획한 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그냥 계획만 하고 이제 뭐 담당 업무 선생님이 평가 작성하세요 하면 이제 그제서야 부랴부랴 하나씩 시켜보고 그걸로 대충 평가하고 이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일단 교사가 부지런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기 전에 대학에서라도 뭔가 좀 필수 커리큘럼으로 하나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IP를 작성하다 보면 그래서 되게 뭔가 내피셜로 적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국토관 같은 데서 좀 IP에 관한 예시들을 좀 많이 제공해주거나, 아니면 보통 IP 이런 거 많거든요. 저희 지금 우리 반 아이는 신발 벗기 하고 있어요. 한 학기 목표가 이제 스스로 신발 벗기인데 신발 벗고 정리하기, 이런 거를 그냥 제가 내피셜로 과제 분석해서 월별로 이제 목표를 나눠서 진행을 해요. 3월은 신발장 열기, 뭐 4월은 신발 벗기, 5월은 뭐 신발 넣기, 이런 식으로 제가 그냥 스스로 이미 과제 분석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게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전문적인 예시 같은 게 있으면 조금 교사가 IP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좀 전문성이 뒷받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한 뭐 연수라든지 아니면 그런 예시들, 사례들이 제공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통합교육이 진짜 통합이 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게 좋을지 여쭤볼게요. 특수교육의 공적인 목표는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수교육이 없어도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의 특성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인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우리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특수교육 대상자 말고도 그냥 일반 학교에 있는 아이들도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한 중간 정도의 난이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따라가지 못한 아이들도 있고 그게 너무 쉬운 아이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냥 교육은 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거는 개별화 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거.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IP는 아이의 가능성을 키우기 위한 첫걸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계획은 종이 위에만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제는 문서보다 실천, 계획보다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IEP와 통합교육의 현실을 짚어본 특별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